자식이라도 절대 주어선 안 되는 것. 부모가 지켜야 할 네 가지 지혜.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.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모든 걸 주고 싶어집니다. 먹고 싶은 거 대신 자식 먹일 걸 사고, 쉬고 싶은 날도 자식 챙기러 달려갑니다. 모아둔 돈도, 시간도, 체력도, 마음까지 다 내어주죠.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줬는데도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헛헛합니다. 내가 너무 다 줘버린 건 아닐까? 그런 생각이 스치고 나면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곤 합니다. 아무리 자식이라도 정말로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노후 자금입니다. 자식이 결혼할 때, 집을 살 때,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는 먼저 생각합니다. 이 돈 내가 뭐 하겠어? 자식한테 보태줘야지. 정말 사랑이죠. 하지만 위험한 사랑입니다.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오랫동안 소를 키우며 살아온 부부가 있었어요. 유일한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이 부부는 마을 땅을 팔아 1억 원을 줍니다. 우린 늙었으니 그냥 시골에 있으면 돼.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소값이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졌는데 아들은 늘 바쁘다며 연락을 피하고 부부는 병원비도 아끼며 살아갑니다. 노후 자금을 다 주는 순간 부모는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됩니다. 돈이 아니라 선택권을 넘겨준 거예요. 무슨 일이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식에게도 짐이 됩니다. 비슷한 얘기도 있습니다. 딸이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. 딸이 안쓰러워 부모는 본인들의 노후연금 일부를 당겨서 생활비를 보태줬습니다. 처음엔 딸도 고맙다 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죠. 부모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우리가 늙어도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이 깊어집니다. 엘빈 토플러는 말했어요. 부모의 재정적 헌신은 사랑이 될 수도 굴레가 될 수도 있다. 그러니 노후 자금만큼은 정말 끝까지 온전히 당신의 이름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. 도와줄 수 있다면 일부를 덜어내는 것이지 비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. 두 번째는 자신의 선택권입니다. 우린 자주 이렇게 말하죠. 나는 괜찮아.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엄마는 그냥 너 따라갈게. 표면적으로는 배려고 사랑입니다.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자신의 삶을 자식에게 맡기는 결과가 됩니다. 실제로 한 어머니는 딸이 해외 이민을 가며 함께 가자고 하자 그래, 가족이 함께 있어야지 하고 따라 나섰어요. 처음엔 좋았죠. 손주도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데 언어도 안 되고 기후도 안 맞고 늘 집안일을 하며 손주를 돌보는 일상이 반복되자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고 병이 났습니다. 결국 몇 년 만에 혼자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.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가업을 잇겠다며 아버지도 내려오셔서 같이 하시죠 했습니다. 정년 퇴직 후 특별히 할 일이 없던 아버지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정든 동네와 친구들을 떠났죠. 하지만 막상 내려가 보니 아들과의 의견 충돌은 끊이지 않았고 일도 힘들어지자 결국 몇 년 뒤 그냥 서울로 돌아갈래 하며 외롭게 집을 정리하셨습니다.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죠. 선택하지 못하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억압이다. 사랑은 함께 걷는 거지. 한 사람이 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살고 싶은 곳, 하고 싶은 일, 쉬고 싶은 시간, 만나고 싶은 사람들, 그 모든 건 당신이 결정해야 할 권리입니다.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. 감정의 모든 무게를 자식에게 두는 것, 그것도 절대 주면 안 됩니다. 난 자식밖에 없어. 이 말은 듣는 자식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.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. 이혼 후 혼자 사시던 그분은 외로움이 너무 커서 아들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어요. 하지만 아들은 점점 전화를 피했고 결국엔 휴대폰 번호를 바꿨어요. 또 다른 예도 있어요. 친구들과 교류가 거의 없는 한 어머니는 딸과의 대화에서 늘 넌 내 기쁨이야
너라도 없으면 나는 뭐 하고 살까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곤 했어요. 딸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고 결혼 후에는 연락을 최소화하게 됐습니다. 그 사랑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거죠. 파울로 코엘료는 말했습니다. 사랑은 의지가 아니라 자유다. 사랑을 강요하면 그것은 사라진다. 부모로서 든든하게 보이고 싶다면 혼자 있는 시간도 편안하게 견디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.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. 무조건적인 용서와 침묵은 자식에게도 해가 된다는 겁니다. 부모는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해도 참고 덮고 넘어가려 합니다. 하지만 그 침묵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합니다.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용서는 관계를 회복할 기회이지 반복을 허락하는 면죄부가 아니다.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선 경계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. 한 어머니는 아들이 집에 들어와 생활하며 생활비도 내지 않고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걸 수년간 참았습니다. 그래도 자식인데 하고 넘어가던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고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울며 말했습니다.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나를 이렇게 대해선 안 돼. 그 뒤로 아들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조심스럽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.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대요. 늦었지만 내가 깨달아줘서 고맙다. 난 이제 내 마음도 좀 챙기려 한다. 부모의 사랑은 침묵이 아닙니다. 존중과 자존을 지키는 대화입니다. 이 네 가지, 노후자금, 선택권, 감정의 무게, 그리고 무조건적인 침묵. 이건 아무리 자식이라도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. 그 이유는 하나예요.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끝까지 당신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. 당신이 당신을 지킬 때 자식도 배우고 감동하고 존중하게 됩니다. 누구보다 오래 사랑한 존재이기에 더 단단한 경계가 필요합니다. 노을빛이 아름다운 건 해가 다 저물어가도 마지막까지 자기 빛을 스스로 내기 때문입니다. 자식에게 다 주지 말고 조금은 남겨두세요. 그게 지혜입니다.